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위 말하면 과목으로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고급 직업 심리학 쪽으로 갑니다. 타임수는 이제 세 번째 타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시기가 좀 녹록치는 않으실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많이 숙지하시는 거죠. 우선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참고로 이 특성 요인 이론의 대표자들을 여러분이 한 몇 명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파슨스 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슨, 그 다음에 패터슨이죠. 패터슨. 자, 얘네들 요 셋이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대표자다.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자, 특성 가보죠. 1번. 자, 개개인은 객관적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직업은 성과를 위해서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작업자를 원한다. 3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잘 맞을수록 직업의 성공이나 만족도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성 요인 이론의 그 대표자들 파슨스, 윌리엄스, 패터슨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직업지도 모형, 세 가지 모형. 모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텐데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 쓰시면 되겠죠. 개인 분석, 그다음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윌리엄스는 이 상담 과정을 6개의 상담 과정, 6개의 상담 과정을 제시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홀랜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 윌리엄슨까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 홀랜드는 여러분이 좀 내용을 보셔야 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이죠. 내용 보죠. 자, 홀랜드는 성격을 유형론에 초점을 둔다. 유형론에. 자,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데 이게 앞에 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6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유사하고, 그 유형과 비슷한 행동이나 특성이 잘 보이면, 또한 환경도 환경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 자, 그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종류만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가보죠. 자, 홀랜드의 5개의 주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6개의 유형 이외에 5개의 주요 개념이 나온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관성이에요. 그러죠? 자, 육각형 유형에는 인접해 있는 직업 유형끼리 유사한 점이 많으며, 반면에 멀리 떨어진 유형끼리는 유사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자, 육각 모형에서 꼭지점에 가까운 유형끼리는 일관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6가지 유형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변별성. 개인이 어떤 한 가지 유형만 높은 점수를 보이고 다른 유형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일 때 변별성이 있다고 한다. 자, 6개 유형들이 골고루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 자, 특징이 없거나 그 특징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 흥미나 직무를 규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소위 말하면 구분이 되죠.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변별할 수 있다죠. 그다음 일치성. 자, 개인의 직업 흥미나 특성이 직무 또는 조직과 잘 맞는지 의미한다. 직업적 흥미와 직업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일치성이 높다. 현실적 환경에는 현실형 유형, 탐구적 환경에는 탐구적 유형이 가장 완벽한 적합이다. 다음 정체성. 정체성이란 자신의 목적이나 흥미, 재능에 대해 스스로 정확한 안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한다. 자, 작업 환경의 정체성은 조직이 분명하고 목적과 업무, 안정된 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계측성이죠.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계측성을 통해 육각형은 개인 흥미들에 대한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홀랜드의 주요 개념 5개 일단 여러분 제목부터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좀 전에 보셨죠? 변별, 일치, 정체, 계측성의 내용까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 검사 도구가 나오죠. 홀랜드는 직업 선호도 검사, 자기 방향 탐색, 직업 탐색 검사, 자기 직업 상황 등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이것도 체크해 두실 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보면 직업 적응 이론의 제 개념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고 출제율이 높아요. 그렇죠? 자, 1번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이론이 나옵니다. 자, 내용 한번 가보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자, 1이란 인간의 상호작용과 만족, 불만족, 보상, 스트레스와 기타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며 개인은 자신의 직업 환경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일 적응 이론을 발표하였다. 일 적응 이론.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개인 환경 조화 이론이라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고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본인에게는 생소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방금 여러분 읽은 거에 보시면 자신의 작업 환경하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 적응이다라는 얘기예요. 일에 적응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뭐를 제시해요? 개인 환경 조화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팩트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팩트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나 뭐 직업 환경이나 또는 직업 적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이 적응 이론을 제시했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고. 자, 그다음 가보시면 발달 이론이 나오죠. 자,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했습니다. 내용 보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직업 생활과 전생에 걸쳐 일어나지만 초기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초기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자, 직업 선택 과정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등 3가지가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상기는 말 그대로 놀이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년기에 해당되죠. 11살 이전까지예요. 여기 이제 환상기고. 그다음에 잠정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초기 청소년에서 보통 11살에서 17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잠정기가 됩니다. 잠정기. 그래서 일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인식하는 단계. 서서히 인식하는 단계. 자, 그다음 현실기는 청소년 중기 이후에요. 그래서 17세서부터 소위 이제 청장정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직업과 말 그대로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로 나눠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요거 긴즈버그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사항이다. 체크. 자, 그다음 슈퍼의 발달 이론이 나옵니다. 슈퍼의 발달 이론이에요. 역시 이 슈퍼의 발달 이론도 총 이제 5단계 진로 발달에 대해 가지고 5단계로 되고 그다음에 진로 발달 5단계와 아울러서 직업 발달 과업이 아울러 이제 있게 되는데 참고로 진로 발달 5단계는 여러분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순서 정도. 그래서 진로 발달 5단계 한번 거기 있죠? 여러분 순서 보시면요. 첫 번째가 성장기. 두 번째가 탐색기 돼 있고 그다음이 확립기, 그다음 유지기, 그다음 쇠퇴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그대로 정리해 두시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서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하고 그다음 보시면 직업 발달 과업이 나와 있죠. 역시 자 역시 여기 보시면 자 진로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5단계의 발달 과업이 제시됐다 그랬어요. 구체화, 특수화, 실행화, 안정화, 공고합니다. 이건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구체화예요. 자, 자신의 흥미, 가치 등 가용자원과 장차 생길지 모르는 일, 선호하는 직업계획 등을 인식, 직업 목적을 계획하는 지적 과정 단계. 자, 선호하는 진로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고려. 다음 특수화, 잠정적인 직업선으로부터 특정한 직업의 선으로 옮기는 단계. 자, 직업 선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고
선택한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진로 계획을 특수화한다. 실행화, 선호하는 직업을 위해 직업 훈련을 마치고 취업하는 단계. 안정화, 직업에서 일을 하고 수행하고 재능을 활용함으로 적합한 진로 선택이며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단계. 공고화, 승진, 지위, 경력 개발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진로가 안정화되어가는 단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슈퍼의 단계 5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달 5단계하고 과업에 따른 5단계. 여러분 요거 숙지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자, 그다음 가보시면 자, 거트프레드슨의 발달 이론입니다. 역시 뭐 학자의 견해이므로 이건 다른 학자와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요거 숙지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자, 거트프레드슨의 거기 보시면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 역시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확인합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자, 3에서 5세죠.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 이때 아동들은 직업을 갖는 것을 성인의 역할로 인식하는 단계다. 자, 두 번째가 성역할 지향성. 자,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음,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고 일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 다음, 마지막에 4번째죠.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내성적인 사고로 자아 인식이 발달하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며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요 4단계 뒤에 내용까지는 여러분 안 하셔도 지장 없는데 힘 크기 지향, 성역할 지향,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그다음에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서 4단계로 직업 포부 발달 단계가 제시되었다. 학자 이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죠. 고트프레드슨. 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고트프레드슨. 자, 그다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을 하지를 잘 못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트프레드슨이 제시하는 4가지의 그 4가지의 타협의 원칙이 나옵니다. 요 내용 요거 여러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우선 4가지. 역시 첫 번째 보면 타협 시 성, 유형,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 조건을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뭐 제 말도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이 고트프레드슨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타협 시 직업을 선택할 때 타협 시 성유형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성유형과 일치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흥미와 일치하는 작업 조건을 제일 먼저 포기한다. 머리로는 이해 가시겠죠? 성역할과 일치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고 흥미와 관련된 건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대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죠. 두 번째, 타협 시 최상의 선택을 결정하기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가장 높은 수준 최상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최선, 그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3번, 자신의 직업 대안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직업 대안을 탐색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선택을 유지하거나 할 때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자 한다. 자, 4번째가 타협에 대한 적응이죠. 자, 이 타협에 대한 적응도 지금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흥미 타협, 사회적 위상 타협, 성유형 타협이에요. 흥미 타협이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다. 이 흥미 타협이 심리적으로는 잘 적응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상, 흥미 타협보다는 덜 적응적이에요. 사회적 위상이 갑자기 뭐 원하는 것보다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흥미보다는 좀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적응하기가. 다음 성유형 타협.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유형의 직업을 선택한 경우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가장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렇죠? 자, 요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욕구 이론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욕구 이론 그러면 뭐 매슬로우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건데요. 뭐 워낙 뭐 대표적이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렇기는 한데 내용 자체가 그래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이죠.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뭐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자, 생리 욕구. 그죠? 5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소속, 애정. 그죠? 그다음에 자기 존중, 마지막이 자아, 실현 욕구죠. 여러분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들이 나와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들. 자, 거기 보시면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보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패터슨, 샘슨, 그다음에 리어던 등이 개발했다. 그거 체크. 그죠? 학자 이름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진로 발달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랬어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 진로 발달을, 진로 결정을 내릴 때 정보 처리, 정보의 이용, 활용도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총 5단계죠. 순서 체크, 의사소통, 그 다음 분석, 통합, 가치부여, 집행입니다. 내용 그대로 체크.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사회인지적 이론. 자, 우선 사회인지적 이론에 그 학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렌트, 브라운 또는 해킷 등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2번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개인 성장과 진로 성과로 유도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흥미나 능력이나 가치와 같은 변인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개인의 진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대로 연구한 것이 사회인지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개념 정도 봐두시면 뭐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가치중심적 진로 이론입니다. 가치중심적 진로 이론. 자, 브라운이 개발한 것이다. 그죠? 진로 개발에 대한 가치중심적 접근법은 인간의 기능은 가치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시작됐으며 가치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칙들이 된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 가치 중심 모형의 6가지의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명제라기도 하고 기본 전제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 6가지 한번 가치 중심 이론. 자, 1번 개인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생애의 역할, 가치를 만족시키려면 한 개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생애의 역할, 가치는 명확하게 그려져야 한다. 또한 각 선택권을 실행하는 난이도는 동일해야 한다. 다음,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다음, 생애 만족은 중요한 가치를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에 의존한다. 5번째,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직접 관련된다. 6번째,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도 있다. 일단 이게 가치 중심 모형의 6가지 명제이기 때문에 출제자에 의해서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개 봐두셔야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파트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파트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심리검사 파트가 나오죠. 사실 이 직업심리검사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이 소위 이제 통계학이라든지 이 조사방법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 많지 않으시다면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접근하시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한 번은 또 거쳐가셔야 할 여러분이 이 과정이에요. 실제 요 전체 과목에 있어서는요. 자, 거기 소대 직업심리검사의 이해에서 나와요. 근데 이 직업심리검사의 그냥 개념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볍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의 인간의 심리적 속성, 즉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하나의 도구적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측정 도구를 보통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척도를 해서 척도를 사용해서 수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목적물의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끔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